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한 종목만 꼽자면은 포스코홀딩스보다 이 기업 더 대박 납니다.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딱 한 종목만 꼽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AI, 로봇,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남은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투자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현재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에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죠. 전날 일제히 급등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이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만큼 숏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된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숏 커버링만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에 더해서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붙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실제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이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9월에도 10%, 10월에도 10%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5거래일 만에 11월에만 12%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제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제와 같은 상승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숏 커버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아니 2차 전지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괜찮은 거 맞냐? 혹은 아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뿐이지 전기차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중고차를 보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었죠. 지난 1일부터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중고 전기차를 포함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없는데 이번 기아가 처음이고요. 기아는 우선 국내 최초로 5개 등급으로 구성된 중고 EV 품질 등급제를 시행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해서 등급제를 시행한 거고요. 배터리 등급과 1회 충전 주행거리 등급을 종합해서 전체 등급이 부여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중고차를 통해서 중고차에 대한 판매를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고차가 안 팔립니다. 가격이 상당한 헐값으로 바뀌었고요. 특정 업체에서는 현재 중고차 중에서 특히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 대당 300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의 수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감가가 평균 700만 원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왜냐? 이게 단순히 전기차 보조금이 신청이 줄어든 것만 볼 게 아니라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가치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전기차를 살 때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산다라는 거겠죠.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니까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의 규모가 급감한 겁니다. 전국 특별시, 광역시 전기차 출고 대수는 모두 다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70% 이상이 감소하는 대폭 감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됐던 게 2018년도, 2017년도 테슬라가 시장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던 시기인데 벌써 본격 출시된 지 5년에서 6년이 지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교체 시기가 됐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했던 차주들은 현재 중고차 전기 가격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년, 6년이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배터리를 갈게 되면은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2천만 원이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된 중고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기차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중고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고 전기차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 사람은 다 샀나? 전기차 가격이 승부처 2022년도와 2023년도 전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소비자를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리뷰하는 그런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머조리티로 확대하려면은 가격을 내연기관차만큼 떨궈야 된다. 즉 반값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업체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번에 독일에서 3천만 원대 저렴한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언을 했죠. 테슬라가 독일에서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주에 독일 베를린 외곽에 있는 현지 공장 기가팩토리를 방문했을 때 2만 5천 유로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이 공장 직원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자사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 3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내고 있는데 유럽의 규제로 인해서 이 가장 저렴한 모델을 수출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독일에서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공장의 생산 규모를 2배로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테슬라가 결국에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원래 자동차 자체를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는 게 핵심인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포드도 삼성 SDI 배터리 개발을 담당했던 핵심 임원이 포드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SK온과 배터리 합작사인 글로벌 SK를 운영 중인 포드는 자체 배터리 개발을 본격화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배터리를 사서 끼다 보면은 가격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SK온한테 배터리 관련 기술 정보 공유를 요구했던 적이 포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승인이 되지 않아서 문제죠. 결국에는 자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고성능 배터리와 저가형 배터리, 투트랙 배터리 전략으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저가형 전기차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고가형 전기차도 시장에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SK온이 재확인을 했습니다. 고성능 배터리로 폴스타와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SK온이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에 배터리 공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LFP 배터리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가오는 2025년 생산 예정인 폴스타5에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모듈 공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비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SK온 자체가 수율도 90%까지 따라잡았고요. 삼성 SDI나 LG 엔솔만큼 따라잡은 시점에서 현재 폴스타라는 새로운 계약처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시장이 더더욱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로 양극화하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한 곳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완성차 업체들이 신모델 전기차한테 두 가지 종류의 배터리를 동시에 얹어 출시하는 투트랙 배터리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뽑을 때 가솔린차를 살지 디젤을 살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지 다양한 선택지를 줬던 것처럼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등 선택권을 넓히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주행거리를 원하는 고객들은 3원계의 배터리를 선택하고요. 낮은 가격을 선호하면 LFP 배터리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볼보, 벤츠,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은 투트랙 배터리 전략을 가속화하면서 3원계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한 K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셨을 때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이겠죠. 왜냐?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3원계 배터리까지 시장에 대한 개발을 넓히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1년 지나면 지날수록 K배터리한테는 더 유리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경쟁자인 일본에 비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LFP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 맞냐? 대표적인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나 음극재 기업들이나 전구체 기업들이나 대표적인 기업들이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냐?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이 됐냐? 물어볼 수 있겠죠. 하반기 최대어도 이번에 LFP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대어 누가 남았나요?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유가증권 상장을 목표로 IPO를 진행 중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7일에 상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기업이 제시한 희망 공모 가격은 36,200원에서 44,000원 수준이지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공모가는 3만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때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설비 수준까지 전부 다 따라오려면은 최소한 5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장 후에 시가총액은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 IPO 조달을 6천억 원 감박으로 해서 이 자금 자체를 전구체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전구체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3조 원에서 2조 원대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는 2027년도까지 연산 5만 톤을 21만 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에코프로 BM에서 나옵니다. 즉 10%만 해외에서 나오는 건데 외부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무너지거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2027년까지 외부 판매에 대한 비중을 50%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외부 판매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나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FP 관련 전구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얼리어답터에서 대중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격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LFP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주목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1순위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얘는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해서 양산 과정에 착수를 했고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가 6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LFP 개발 기업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탑 머티리얼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LFP와 관련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1순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AI, 반도체,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꼭 나는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돋보기 버튼 누르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어플 설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게 되시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올 겁니다. 이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용 약관 동의가 나와요. 약관 동의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1번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2번 비밀번호, 3번 비밀번호 확인, 4번 이름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아니 이거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이나 집 주소 따로 별도로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유출될 우려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마쳤다고 하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 공지사항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면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정리해서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8시 30분 이전에 발생하는 당일 핵심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가입하시면은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필요한 컨텐츠들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